맞아. 네. 아까 했던 질문이 아티스트로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네. 2부에 듣는 게 낫죠.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입원을 할 때 보통 술에 취해서 들어오잖아요. 갈 때부터 취한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네, 갈 때부터 취해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보호 입원. 내가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자의 네. 체크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알코올 퍼센트에. 포박된 채로. 집착해. 그러니까 영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28주 후인가 뭔가 네. 결혼식 망쳐가지고 혹시 아세요? 28주면 그거 좀비 영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타서 다시 올릴게요. 어쨌든 제가 봤던 영화는 이제 흰색으로 포박된 채로 보호소에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정신병원이잖아요, 그건. 근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도 결국에는 네. 정신병원이 맞습니다. 분류가 그래요. 그래서 포박이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또 이제 환자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죠. 그러면 포박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휴대폰 같은 건 일절 사용을 못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또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고 아까 제가 포박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이제 환자 너무 난동 심하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정실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랑 같이 두 명이서 가가지고 동의 입원하고 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는 자의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이. 네? 자의 입원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그냥 보호자 자기가 동의. 스스로 나 입원 시켜주세요 하는 거. 네 왜 안 되더라고요. 딱 체크하고 이제 저보고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언제네요. 네. 그래서 제가 3일 전이라고 하니까 오래 안 드셨네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30분 전이요, 뭐 10분 전이요, 뭐 이러니까. 제가 맨정신으로 두 다리로 왔긴 하니까. 드문 케이스네요, 그게. 거기서는. 그러면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알코올을 끊게 만드는지. 이게 제가 원래 솔직히 그 작년 25년 한 여름 초 아니 봄 때부터 약간 이번에 내가 운전을 해야 되긴 하겠다 싶었거든요. 너무 이제 알코올 사용 문제 장애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보통을 술을 약간 술자리 가가지고 다 노는 용도로 쓰잖아요. 약간 막 사회 그런 거나. 근데 저는 제가 혼술도 하고 약간 취하려고 빨리 마시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 술을 그러니까 알코올을 약물로서 사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긴장을 푼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긴장을 푼다는 것도 디제잉 하기 전에 먹긴 했죠. 근데 네. 그거 아니에요. 또 그냥 혼자서 심심해서 아니면 뭐 중독이 된 거지 뭐 그냥 담배 네. 피듯이. 막 안 마시면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약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제가 입원을 하기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입원도 되게 좀 급작스럽게 하긴 했는데 그 10월 10일이었나? 이태원에서 콜리 웨이브님이라는 이제 여성 레이지 래퍼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앨범 릴리즈 파티에서 이제 틀었어요, 제가. 틀었는데 제 전 타임에 있던 이제 저랑 딱 동갑인 어떤 DJ 친구가 너무 잘 틀고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분명 나보다 훨씬 DJ 오래고요. 솔직히 그때는 나이 듣기 전까지는 저랑 동갑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잘해서? 네. 딱 보자마자 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와 팬이 되고 이제 인스타 하고 어쩌다가 이제 제가 틀고 걔랑 약간 스몰톡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걔가 같은 베뉴에서 같은 클럽에서 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날에는 그 다음 날 기획 파티가 제 친구 한 거라 제가 게스트로 갔거든요. 봤는데 그날도 잘 트는 거예요. 뭐 뒤풀을 때 어쩌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너무 멋진 친구들이다. 음. 근데 나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방향성이 좀 잘못됐던 것 같다. 늘 취해 있었으니까요. 엄마한테 엄마 나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입원할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아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은? 네,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딱 그 날을 걔네랑 얘기를 하고 기점으로 딱 제가 나 이러려면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줬어요. 걔네. 진짜 너무 감사한 친구들이죠. 네, 영상 편지만 쓸게요. 카리토, 마르키사, 미미 베드와뚜루 고마워. 덕분에 입원했어. 약간 생각을 했어도 너무 짜친다. 어쨌든 생각을 했어도 입원을 바로 한다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솔직히 엄마한테 해야긴 해야지 입원을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딱 그날 그러고 엄마 나 입원해야겠다 하고 3개월 입원했다가 1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오 나이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주량이 제가 솔직히 술이 약하면 알코올 중독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술을 잘 드시니까 알코올 중독도 되는 거죠. 아, 소주 5병? 그 정도 아니고 2-3병. 아 소주 2-3병? 언제 처음 드셨어요? 술을? 20살 이후에 드셨죠? 아니, 근데 뭐 그랬어요? 저요? 저 초6 때 먹었는데 처음. 아 그 사촌들이 주시는 줄? 네. 네. 뭐 그냥 어르신들이 친구들이랑 먹은 것도 초6 때 먹었는데. 와우. 네. 네. 언제 먹었는데요? 저는 뭐 어르신들 그 사촌들 명절에 모이면은 네. 정종 한 잔씩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저는 뭐 20살.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있지? 오케이. 제가 이제 입원을 했던 게 뭐 사용 장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당연히 보통 막내겠죠. 네. 21. 막내면 뭐 허드렛 일, 뭐 심부름 뭐 그런 거 막내야 가서 초코바이 뭐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언니들이 전부 잘 챙겨주셨어요. 약간 남자애가 따로. 네. 네. 병원인데 거기도. 일단 병원 입원실이 따로 있나요? 남자 병원 입원실, 여자 입원실 따로 쓰잖아요. 그런가요? 네. 병동이 저희 약간 남녀가 맞아요, 나눠져 있었어요. 병동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도 제 반에만 2명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네, 그래서 그 센터 가서 치료받은 친구 2명이 제 한 반에만. 그 아침에 나오면은 그 친구 일상이 도시락 그 보온병에서 그 콩나물국 집에서 싸와가지고 그거 꺼내고 뭐 쿨피스 같은 거 하나 꺼내고 소주 꺼내고 수업 시간에 그거 쿨피스랑 콩나물국이랑 그거 먹는 게 그 친구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교실에서요? 네, 교실에서. 저는 안 그랬고. 네. 저는 술 안 좋아하고. 병원에서는 뭐 그런 신입 의학 죽이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위계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일찍 오래 들어온 사람 뭐 이렇게. 저는 딱히 몰라.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다 같이 환자고 아픈 사람이고 다 같은 돈 내고 입원해 있는데 서로 이제 빨리 낳자 뭐 이런 거죠. 나가길 바라고 근데 서로. 전제로 어쨌든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치료 의지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과 강제로 들어온 사람. 가족들이 옥주로 집어넣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저는 정신병이라는 게 일단은 내가 내 의지로 병원을 걸어서 갔다 이 자체가 네. 반은 고친 거야. 왜냐면 자기 의지가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안정제 뭐 이런 거 가서 약 해서 먹은 지 뭐 지금 한 5년 6년 됐는데 막말로 뭐 현대인의 감기 같은 건데 내가 내 발로 기어가서 약 타가지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네. 전 그래서 입원하기 그거였어요. 네. 약간 난 내가 고치고 싶은데
이미 전 중독이 돼버렸으니까 네. 내가 정신력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의사가 그렇지. 병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못 고친다. 죽겠다 이러다가. 전문가들이 어쨌든 도움의 손길로 지금은 완전 회복을 한 단계. 완전 회복은 모르겠어요. 알코올 중독, 뭐 중독은 다시 이렇게 약간 이미 한번 알았으니까 손 대는 순간 네. 물론 한국 사회 특성상 아예 안 마시긴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술은 딱 끄는 건지 아니면은 적당히 즐길 정도로 먹고 있는 노력을 평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할 정도로.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생각을 가능한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평생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을 해야 살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DJ들이 건강 관리를 진짜 남들보다 2배, 3배 더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뭐 DJ 분들 많은데 일단 환경 자체가 지하, 뭐 아니면은 술, 그리고 뭐 담배 이게 너무나 어쩔 수 없이 환경 자체가 늘 있어야 되는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관지, 뭐 간 이런 건강 관리를 그리고 여기 귀, 스피커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해야 돼. 남들보다 더 관리를 젊었을 때 미리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 나중에 고생 많이 하더라고. 지금 좀 내 나이 또래 친구들 보니까 네. 마탱이 많이 가더라고. 뭐 요로결석이니 뭐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 간도 많이 안 좋고 술 맨날 데킬라 그 클럽 가면은 그 똥술이라고 이른바 클럽에서 이제 그 잔씩. 친구들이나 뭐 게스트들 오면은 주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존나 큰 똥술이 있어요. 똥 데킬라. 네. 그냥 존나 마트에서 파는 개똥 데킬라.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 오면 공짜로 주는 똥 데킬라거든요. 이제 DJ 분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DJ들이나 이제 뭐 하고 있으면 다 그거 주잖아요. 그쵸. DJ들이나 게스트들이나 뭐 친구들 오면 주는 그 똥데킬라를 주거든요. 손님들한테 파는 거는 호세쿠엘보나 이런 잘 정제된 데킬라를 먹고. 네. 근데 DJ 분들이나 뭐 거기 이제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이랑 먹어야 되니까 그 똥데킬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진짜요? 네, 그럼 얼마나 속이 베리겠어. 똥데킬라 먹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클럽을 잘 안 가요. 그 가셔도 이제 네. 그 레지던스보다 그걸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초대 게스트 DJ를 많이 하시니까 똥데킬라를 많이 안 드시지 않을까요? 뭐 난 알코올 저는- 중국이었으니까 네. 주변은 먹었죠. 약간 똥데킬라. 똥 데킬라라는 명칭을 약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들으니까 확 먹고 싶은데요. 똥데킬라요? 확 땡기는데요. 아, 집에 가기. 똥 맛이에요. 어, 그리고 네. 다음 날 일어나면 머리가 진짜 막 부셔질 것 같아요. 진짜로. 머리가 너무 캡틴 큐 아파가지고. 아, 네. 네. 캡틴 큐급이에요, 진짜 똥데킬라. 제가 치료센터를 간 이유가 네. 그런 식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간이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숙취가 있다는 거야. 자고 일어났어. 약간 아직도 취해 있네. 곧 있으면 숙취 올 것 같다. 그래서 숙취 좀 미룰까? 약간 취해 있으니까 정서적인 판단이 안 되죠. 숙취 컨트롤이 돼요? 근데 내일 모레 숙취 컨트롤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취해 있으면 숙취가 안 오잖아요. 아.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숙취랑 술. 숙취를 깨기 위해서 술을 더 들이붓는다? 네, 해장술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네. 진짜 너무 아픈 게 싫으니까 결국에는 진통제로서도 알코올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또 노란 먹는다? 풀을 하면서도 술 더 마시는. 노란 알코올 센터 가셔야겠네. 네. 다녀왔습니다. 잘 네. 가셨네. 예. 보통 그 정도 그죠. 숙취고 아프시면 술 쳐다도 보기 싫은데 보통. 그러니까 네. 보통은 좀 억지로 자려고 하거나 그죠. 약간 예. 쳐다도 보기 싫었죠, 저도. 근데 네. 약간 이게 해결법이 좀 그러면 지금 일단 미룰 수 있으니까 약간 진짜 코 막고 딱 술 먹고 보통을 이제 술로 술은 술로 잊는다. 딱 그러고 나이스. 바로 음료수 먹고 입에서 향 지우고 술. 네, 그랬습니다. 알코올 중독 말고 다른 얘기 있을까요? 이제 알코올 얘기 그만해. 그죠. 그죠. 알코올 얘기 충분히 많이 했고 저는 뭐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예. 네.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네. 3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저희. 그죠. 네. 그죠. 입에서 담배가 나나 그래요, 슬슬. 네. 예.
뭐 마무리 해주죠, 형님. 네, 저는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왜냐면 네.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이제 뭐 그런 맨헤라라던가 네. 이런 저도 저 주위에 술 마시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사실 이제 치료까지 받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행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느갭다겜님 딱 보면은 인스타 계정만 봐도 체하 들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인스타 계정 보면은 진짜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국의 릴나스 X가 될 제목이다. 진짜 그 밈을 활용하는 그 센스나 그게 진짜 저는 그 재능이라는 게 분명히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1700년대 막 이럴 때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나 음악 천재 아이작 뉴턴 뭐 과학 천재 이런 시대나 이제 하나의 특출난 그 시대지. 천재 하면은 그냥 예술계 천재 뭐 센스 하면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근데 밈을 올리는 센스나 이런 천재적인 그런 것들이 유머 감각. 그런 비상함이 분명히 음악적으로도 발현될 사람이고 프로듀싱을 할 때도 분명히 그 센스가 발현될 거고 그 밈을 딱 고르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재밌어 하겠다 이거를 자기가 노리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는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 그럼 이게 분명히 음악적으로도 발현이 될 거란 말이야. 저는 분명히 크게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걸 많이 배웠다. 나는 예, 끝. 예, 그래서 느갭다갭이라는 이름도 쭉 가세요. 예,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이름 더 봅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더 볼 것 같아요. 예, 느갭다갭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팟캐스트라던가 이런 촬영이 인생의 처음이었거든요. 뭐 인터뷰 같은 건 인스타 DM을 몇 번 해봤어도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가지고 사람끼리 얘기하는 건 너무 처음인데 이 첫 기회에 너무 주셔서 너무 영광을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아마 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나를 올린 첫 영상이 되겠죠? 네. 앞으로의 행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